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데렐리스트의 MC 남호연입니다. 지구상에 일어난 미스터리하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을 영험한 무속인 선생님들의 점사로 그 의문점을 풀어보는 시간. 오늘 첫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신명을 받은 신의 제자 다현암 해운신당 이유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지신명님의 제자 전생만신 천지당 한시연입니다. 네, 먼저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도망자로 제가 맡은 사건은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입니다. 2011년 12월 검찰에 입수된 영상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장례식장에서 누군가의 장례식을 치르는 영상인데요. 그러나 이 영상은 곧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많은 충격에 빠뜨리게 합니다. 장례식 영상 속 관에 담겨있던 고인은 다름 아닌 다단계 사기로 몇 조 원을 사기치고 도망친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이었죠. 마스터나 꿈 같은 여러 영화 속에서 소재로 다뤄질 만큼 유명한 조이팔의 일화.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에 대해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이팔은요 1957년 3월 15일생으로 닭띠입니다. 조이팔 이게 사주만 들으셨을 때 그는 어떤 인물인가요? 영적으로 느낌은 머리가 너무 영특하고 수단과 말의 화술이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다. 이런 느낌. 언변이 좋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요? 네. 저는 이 사주가 틀린 것 같아요. 사주가 틀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57년생 네. 3월 15일 15일, 닭띠. 3월 보름생이면 사주는 엄청난 부자예요. 사주만 봤을 예, 때는? 그러니까 사기꾼의 사주는 아니다. 만약에 생년월일은 이렇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태어난 연월일시는 다를 수 있다. 선생님은 또? 네. 저는 이제 전생으로 보고 또 천성으로 봤을 때 보이는 모습은 약간 왜소하고 야위고 더부룩한 수염을 약간 기른 그런 모습의 사람이 보이고 영의 나이가 많아서 아주 거드름이 심하고 담력이 큰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니 체구는 왜소해요. 네. 사주만 봤을 때 사주는 아니다. 나는 이 사주가 아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좀 더 조이팔에 네네. 대해서 제가 말씀도 드려볼게요. 네, 네. 그 어린 조이팔은 도박판에서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근근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어떤 자기 친형이 야, 너 형 따라서 돈 버는 일 안 해볼래? 그랬던 형이 바로 조이팔의 친형이었어요. 친형이. 조이팔의 친형이.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라는 말에 귀가 아주 솔깃해진 조이팔이 그냥 무작정 이제 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자기 친형을. 그때부터 형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단계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이팔은 그때서부터 이 사기꾼의 기질이 그때서부터 좀 속된 말로 좀 싹수가 노랬죠. 그때부터 싹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들. 사기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사기 당하는 사람이 따로 네, 있다. 네. 이런 말듯이 사기꾼의 사주나 관상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 네, 있죠. 네, 딱 보면 저 사람 사기꾼이다. 네, 사주에 있습니다. 어떤 사기꾼의 사주나 관상이 따로 있나요? 아니, 저희는 이제 영적으로 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네. 딱 오면 수갑이 저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박스 안에 있는, 이 박스에 갇혀 있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사주를 이제 영적으로 이제 뭐 저는 역학 사주가 아니라 영으로 봤기 때문에 딱 보면은 집안 내 주력도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집안에- 친형이 아까 네, 근데 도왔다고 이제 제가 느끼기는 이 조이팔 씨라는 분은 사기꾼보다는 굉장히 큰 좀 무역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사주인데 처음부터 잘못 이 길을 누군가가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기를 잘못 배웠다고 보면 되죠. 그 원래 사업가 네. 기운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한 끗 차이로 그렇죠. 사기꾼이 되는 거야. 네네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느낌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떤? 선생님 말씀 맞는 말씀 네네. 많이 있고요. 예, 예. 또 약간 다른 네, 또 의견도 다른 좀 견해도 있고. 네, 네네.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조이팔 씨는
사주 자체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정유생 3월 보름이면 네. 부자의 사주를 가지긴 했어요. 금전이 좀 들어있는 사주를 가졌고 사업가 기질도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요. 사업을 잘하려면 말, 언변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예. 담력도 좋아야 되고 또 하나 머리도 회전도 좋아야 되고 사람을 끌고 가는 어떤 이렇게 오너 기질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과 뒤가 말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말도 잘해야 되고 머리도 잘 돌아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조이파리의 형이 그런 것을 이제 인도를 했다. 친형이. 예, 친형이 했다 하지만은 여튼 어린 시절부터 이제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아마도 나쁜 쪽으로다가 이제 형제가 다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 그러니까 땀 네. 흘려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좀 쉽게 그렇죠. 돈을 벌려고. 그리고 이제 길이 인도가 되기를 이제 뭐 조상의 내력도 있었다고 봐요. 조상의 내력이 있었다는 건 조상도 윗대 조상도 선조에서도 약간의 이제 투전판이나 도박이나 맞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기운이 있었다. 그럼 조상 그럼요. 그러니까 조상. 흔히 말하는 조상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네, 조상의 네.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조상이 약간씩 왔다 갔다 접신을 그렇죠. 하면서 분명히 조이파리는 신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신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신기가 접신이 되면서 담력도 커지고 성격 자체가 네. 로보트 네. 있죠. 네네네. 로보트는 이 심장이 없잖아요. 그쵸. 두근두근함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로보트처럼 철두철미하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어떤 조상을 뒀길래 조상 때부터 그럼 대대로 아니 왜냐면 이 조이팔이라는 사람은 네. 뉴스에서도 워낙 크게 나오고 지금 조이팔 이 사람 때문에 진짜 한 몇만 명이 뭐 몇십만 명이 되게 피해를 많이 보셨거든요. 근데 그걸 또 친형도 그렇지만 그 위에 조상까지 도왔다니까 참 집안 자체가 근데 제가 좀 느끼기에는 네네. 이 사람 위에 누군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이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사업을 하게 되면 바지 사장 앞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지 사장을 앞세우는 이런 격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들 그러면은 그런 사기꾼의 기질이나 네. 이런 그 기운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혹시 좀 이렇게 눌러주는 네네. 이게 눌러준다 그러죠. 그렇죠. 이거를 좀 잡아주는 그렇죠. 그런 선생님들만의 그런 뭐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사기꾼 기질이 있고 사기를 치면 네. 관제에 엮이게 되잖아요. 관제라고 하면은 경찰서 가서 경찰서나, 뭐 예. 교도소 그 가고 관제, 이렇게 관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무당이니까 작두굿을 합니다. 관제굿을. 작두를 타고 관제굿. 네네, 작두를 타고 이제 그런 살을 좀 내려놓고 좀 죽이고 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관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좀 그 업되는 기운을 좀. 기운을 좀 다운시킵니다. 그러면 실제로 다운시켜서. 선생님께서는 관제굿을 해보신 적 했죠, 있어요? 당연하죠. 어. 네,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예. 제가 이제 이런 관제굿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회사예요. 지금 네. 관제굿을 해주신 네, 정말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근데 이제 주식 조작을 한 거예요. 주식 조작을 해서 회장이 하고 이렇게 밑에 직원들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타켓이 된 거예요. 이분이. 잠시만 이거 설마 그거 뉴스에 나온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아는 그 사건이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예,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분이 의뢰를 하셔가지고 네, 왔습니다. 부부가 왔어요. 와서 네. 이제 그날로 이제 굿을 잡고 관제굿을 했거든요. 작두에 타고. 예.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만 안 들어갔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행이네. 그래도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니까 그분이. 그분은 당했으니까. 당했으니까. 네, 다행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우리 이제 신도님이 네네. 지금 7년째 저한테 이제 직원을 이제 쓸 때도 네네네. 그리고 이제 사업 파트너 또 누군가에게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 사람의 일을 도와도 될런지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미국에서 일부러 처음에 이제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사모님께서 오셔서 네. 점을 봤는데 그게 아주 큰 이제 FDA 승인 받아주는 일이라서 돈이 300억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네. 거였어요. 그분은 1월 달 되면 탈 거라고 그걸 받을 거라고 딱 왔는데 나 이거 먹튀다. 이거 먹튀다. 안 된다? 네, 아니 먹고 튄다. 먹고 벌써 이거 튄다, 되긴 바로. 됐는데
돈 받자마자 그 사람은 사라진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거를 벌써 일이 다 벌어지고 나서 왔기 때문에 그거는 막아줄 수가 없었어요. 네, 먹고 튀는 거를. 근데 예. 그럼 만약에 근데 만약에 사기꾼이 점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조이팔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왔다. 네. 만약에 왔으면 만약에 왔다. 천지신령님께 바로 기도를 해갖고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탁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바로 하지 그거를. 굿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굿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굿해주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 자리에서 그냥 그쵸. 그죠. 그렇죠. 신령님의 끝나는 기운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눌러서 사기를 못 치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로 속으로 기도를 올리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사주만 봐도 네, 이제 네. 그 사람의 이제 기질이나 이제 기운에 네,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너무 좀 신기한 얘기라서 저도 예. 그리고 다음 이제 또 이 조이팔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또 어떤 운이 생겼는지 한번 또 계속 들어보세요. 네. 2008년 밀항선을 타기 위해 바다로 나가는 조이팔. 하지만 밀항선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밀항은 숲으로 돌아가게 됐는데요. 하늘이 도와주지 않는 걸까요? 악천후로 두 번째 밀항도 실패하게 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조이팔은 육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으로 향하고 드디어 성공하게 돼요. 3~4번 만에. 세 번의 도전으로 밀항에 성공한 조이팔. 이게 엄청나고 거대한 사기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도망친 조이팔에게 도대체 어떤 운이 작용했던 걸까요? 네. 이 사람이 신가물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신가물이라고 우리가 하면은 신기. 신기가. 예, 신기가. 아. 그래서 보니까 조상신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해년도에 이 사람의 운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회생으로 이 사람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게 사기를 당한 사람에게는 큰 낭패지만 그렇죠. 이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두 번은 실패, 한 번은 성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지만 몸은 아마 상하지 않았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인복을 그때 당시에 갖고 있었다. 인복이요? 네, 긴 조력자가 나타났을 거다. 그리고 또 조력자가 있으면서 또 그 조력자를 만들려고 이분이 굉장히 로비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까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상에서 그 당시에는 이분을 좀 도와준 느낌도 있고 운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죠? 그 해년도가 좋았던 일단은 보시기에 왜냐하면 네네네. 이게 지금 좋은 사람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밀항을 했다 하니까. 네네네. 일단 그 선생님께서는 운인 이제 거예요. 선생님의 견해니까 네, 예, 그렇죠. 느낌이시고 네네. 네. 바로 그러면 네. 다른 점을 한번 조이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고 밀항을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조이팔과 닮은 사람을 봤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장례식 영상에 죽었다고 나왔는데 조이팔이 내가 일하는 고급 중식당에서 단골 손님이었다. 맨날 혼자 와서 주문했다. 비싼 음식들을. 그 부자들만 다니는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즐겼다. 골프까지 친 거예요. 이렇게 사망 이후에도 이처럼 계속 내가 봤다, 어디서 목격을 했다 이런 목격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조이팔은 죽었을까요? 아니면은 살아있을까요? 그리고 5조 원가량의 거금을 사기친 이 조이팔의 말년의 운세는 과연 어땠는지 선생님들의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선생님 보시기에는. 네. 그리고 살도 많이 야윈 모습으로 보이고 저는 모습이 보여요. 죽은 자의 모습은 이제 신적으로 봤을 때 상체만 보인다든가 옆면으로 보인다든가 다리가 안 보인다든가 머리만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상단신이 없고 하단신만 보인다든가 이렇게 죽은 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이거는 산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죠. 위부터 아래까지 칼라로 보여요. 칼라로 보이는 데다가 얼굴은 약간 이렇게 초췌하게 보이긴 하지만 야인 모습에 지금 현재 그냥 느낌이. 그리고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신령님께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느끼기에 이분이 갇혀있는 느낌. 결국은 뭐냐 하면 죽었다. 사각털에 앉아있다, 누워있다. 이렇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성형도 했을 수도 있고 사주를 바꿨을 수도 있고 뭐 여권도 바꿀 수도 있고 이렇지만
굉장히 좀 살아있는 분은요 에너지 상승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느끼기에는 에너지 파장이 안 일어납니다. 아, 또 선생님이 네, 느끼시기에. 그리고 또 이분이 절명이라는 절명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자기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주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절명수라는 게 네. 뭐 간단히 어떤 건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절명수라는 거는 절체절명인데요. 서로 이제 깨지고 네. 깨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단도리를 못하는 거 이런 거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오는 거 이거는 돌발 사고예요. 기다리지고 내가 뭐 어디가 좀 뭐 준비를 하려 그러면 내가 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네. 이 절명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오는 겁니다. 이거는 갑자기. 피할 수 없는 운입니다. 이거는 절명수라는 게. 이분 사주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 조이팔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아까 그 선생님들 말씀 중에 사업가와 사기꾼은 한 끗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참 잘 살아야겠다. 네, 이게 잘 살아야 운명도 맞아요. 있지만 착하게 살아야 착하게 살아야겠다. 예, 그런 게 참 느꼈습니다. 네.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다고 합니다. 어둠에 가려진 진실은 언젠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이죠. 오늘도 영험한 만신분들과 함께 신들러 리스트 첫 번째 이야기로 희대의 도망자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해 우리 무성윤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또 풀이가 이어졌는데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첫 번째 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장은 더욱 미스터리한 사건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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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기꾼은 아니죠? 조금. 예? 아니, 선생님들 다들 이렇게 아니죠, 저는. 네. 아니 연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그거 없이 됩니까? 아, 그래요? 그럼요. 신기는 있어요. 신기가 있어요. 약간 사짝이 있어야지.